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미국 취업에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영주권,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단순히 영주권 진행 단계, 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취업할 때 포인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각 단계별로 굉장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영상 중에 시멀 법칙이라고 시멀 법칙의 그 처음에 나오는 S가 신분, 스테이터스의 S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취업과 정착에 있어서. 심하신 분들은 영주권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주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영주권은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릴 것은 취업 영주권, 그리고 NIW,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영주, 투자 이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 영주권의 가치가 거의 한 20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투자 이민을 오려면 2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장을 차리면은 일단 최소 10억은 있어야 되고, 몇 명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사업을 몇 년 이상을 유지해야지 나오는, 그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해보면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주권의 가치가 20억이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막강합니다. 예, 취업에도 있어서 막강하고, 주변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렇게 여기 남으려고 노력을 해도 취업이 안 되던 친구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배우자를 미국 시민권자와를 만나신 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취직이 돼서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영주권이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도 취직이 안 되다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지원을 했더니 다 되더라, 그래서 영주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제가 이직하려고 원서 내고 했을 때 연락 왔던 그 횟수랑 영주권을 받고 나서 내가 연락을 받았던, 인터뷰 초대를 받았던 횟수랑은 압도적으로 그 이후가 많아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는데, 저는 영주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압도적으로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영주권을 받지 않고 글로벌 커리어를 미국에서 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영주권 상관 안 해. 난 영주권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쿨해. 나는 그렇게 영주권에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그건 좀 쿨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닐까. 영주권에 연연해 하죠, 다들. 목숨을 걸고. 본인은 의연한 척 하지만 사실상 영주권 못 받으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영주권 못 받으면은, 영주권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 잘리면 바로 떠야 돼요. 이 나라를 나가야 돼. 신분이 없어요, 회사 잘리면은. 특히나 취업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H1 비자가 회사 잘리고 나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한두 달밖에 두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나가야 돼. 그 안에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항상. 영주권이 없으면은 영원한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신분 자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회사 나가버리면 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영주권이 없으면 이직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도.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제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영주권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국가별로 TO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막 10년씩 걸리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 영주권을 받고 내 세대에서 이민을 이루겠다, 이게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한국 TO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영주권을 못 받아서 오랫동안 고통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10년 넘게, 20년 막 가까이.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심하지 않고 그냥 덜컥 일을 저질렀다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주권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을 누려야지, 내가 내 세대에서 내가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생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받고, 빨리 이 산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론 좀 길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네 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장 영주권의 절차가 간단한 게 결혼 영주권입니다.
결혼 영주권이고, 그 다음이 이제 NIW고, 이제 이민 이거 투자 이걸 뺄게요. 그리고 취업 영주권이 가장 힘들다.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 오늘 영주권을 받았어요. 이런 멘토링 하시는 분들 채널이에요. 이분이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서 막 올렸는데, 영주권 서류 I-130 얘기를 하는 거예요. I-130은 결혼 영주권 할 때 내는 서류거든요. 취업 영주권은 I-140을 내요. 그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I-130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쫙 보다가 시간 낭비했잖아. 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라는 거야? 이혼하고 새로 만나? 그래서 오히려 보니까 취업 영주권은 내용이 또 별로 없어요. 정보가. 취업 영주권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취업 영주권 좀 얘기를 집중해서 하려고. 그럼 물론 결혼 영주권 받으신 분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으시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 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국제결혼 이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미리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는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 취업 얘기랑 버무려서 하면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미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정착하지 못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미 배우자도 미국 시민권자고 경험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 이미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해준 배우자님께 감사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완전 노 베이스에서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과정들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스무스하게 실수하지 않고 중간에 삽질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권이 인터넷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취업 영주권은 3가지 단계가 있다. 5가지 단계예요. 잘못됐어. 3가지 단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희망 고문을 하게 되잖아. 실제적으로 5가지 아주 크리티컬한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LC펌이라는 게 있거든요. 취업 영주권이 LC펌, Labor Certificate. 이게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미국인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은 미국 노동청, 레이버 디파트먼트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는 단계가 처음인데, 그 처음을 다시 3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그 첫 단계가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정산받는 거. 이게 뭐냐면은, 미국 노동청에서 가만 보니까 기업들이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는 이유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을 조금만 줘도 상대적으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그 기업에서 다른 미국인들이 받는 월급보다 적게 받아도 땡큐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국민들의 잡을 점점 잃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제한하려고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뭐 경쟁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력있는 임금을 지정을 해뒀어요.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직군마다 임금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과 직군에 따라서 미국 전체를 쪼개가지고 적정한 임금을 매겨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업데이트해요. 갱신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찾아놨는데, 이 사이트, FLC 데이터 센터, 여기 가시면은 적정 임금을 찾아볼 수가 있어. 이 사이트 기억해 두시고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시면 서치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FLC Wage Search Wizard 이거 누르신 다음에 처음에 지역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면 적정 임금이 나와요. 그 지역과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또 떼어서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인플로이어가 이 외국인 인플로이를 고용을 하려면은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정도 직군의 평균적인 임금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높게 안 주면은, 이거보다 낮게 주려면은 기업들이 뭔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구나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건 허용 안 해. 이 외국인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 뽑는 것임을 증명해. 이 단계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첫 단계부터 이걸 모르고 일단 취직이 됐다 이거야. 저 같은 경우였죠. 내고를 해가지고 겨우 영주권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딱 걸리는 거예요. 내 임금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낮아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1단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관문을 어떻게 뚫었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업이 외국인을 뽑으려는 그 포지션 있잖아요. 그 포지션의 job description, 설명을 쓰고, 이제 이 포지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구구절절히 막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포지션이 요구하는 조건들, 뭐 학력, 예를 들어서 마스터 이상, 석사 이상, 아니면 3년 경력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잡 디스크립션을.
그래서 그 잡 디스크립션을 노동청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그 신청서와 함께. 그러면은 노동청에서 적정 임금을 딱 때려줍니다. 아, 이 지역에 이 직군의 이 포지션이면은 너의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10만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때려줍니다. 여기 1단계. 여기서 두세 달 걸려요. 지금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그때 당시에 저는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받은 다음에 그 변호사가 그 다음 진행은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 단계가 뭐냐면은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이 직군이 요구하는 그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 광고를 내서 지원자가 없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보통 2달 내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변호사는 3달을 하자고 하는 변호도 있어요. 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뭐 지역 신문이라든지 지역 웹사이트 뭐 이런 데다가 광고를 이제 몇 군데 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원자가 없었다라고 증명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명주권을 진행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잡 디스크립션은 굉장히 까다롭겠습니다. 까다롭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죠. 경험이 풍부하고 잘하는 변호사들 이런 것들 잘 뚫고, 그리고 이제 또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너무 많이 높게 나오면은 내 임금보다 높아버리면 아예 친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직급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연관되지만 살짝 바꿔서 웨이지를 살짝 낮추고,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을 살짝 높게, 이 밸런스를 맞춘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걸려요. 노동청 심사에서 아니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잡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높아, 이렇게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이렇게 높아,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6만 불짜리 잡인데 경력 10년을 요구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립니다. 그거 안 걸리게 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들이 찾아야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최종 이 결과들을 가지고 지원자가 없었다, 그리고 지원자가 설사 있었으면은 일일이 탈락을 시켜야 돼요. 지원자가 없으면 베스트 케이스고, 지원자가 만약에 있었는데 그 지원자가 리콰이어먼트를 만족하지 못했으면 이제 그것도 간단하죠, 증명하기. 근데 세 번째 까다로운 경우가 다 만족했어, 리콰이어먼트는 만족하고 미국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인터뷰를 봐서 떨어져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외국인 한 명 고용하려고 이런 삽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주권을. 귀찮아서. 사실 영주권 하는데 돈은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들진 않아요.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1만 불에서 2만 불 정도 사이면은 됩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외국인을 뽑아. 이게 이제 이민국과 미국 정부, 노동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놔야지 미국 회사들이 외국인 고용을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취업을 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프리베일링 웨이지랑 광고 단계에서, 또 광고 한다고 그 잡 디스크립션 쓰는 준비 단계까지 뭐 중간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미 여기서 6, 7개월 날아갔어요. 이미 초창기.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LC 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레이벌 서티피케이트 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펌 신청을 딱 하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몇 달 걸려요. 어떤 사람 6개월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 빨리 나왔던 것 같은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수없으면 오딧 감사에 걸려가지고, LC 오딧 처음부터 감사에 걸려버려가지고 몇몇 개 랜덤하게 케이스를 찍어가지고, 아니면 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케이스다, 이건 뭐야, 아까 말했듯이 프리베일링 웨이지 너무 낮은데 잡 디스크립션이 너무 까다롭다, 이러면은 딱 걸리죠 바로.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많이 해봐가지고 도사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오딧을 하는데 또 몇 달씩 걸려요. 그래서 재수없으면 LC 오딧만 또 1년씩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미 1년 반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시작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딧 나서 이제 빠꾸 먹으면은 아예 변호사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래요.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은 그 오딧이 다시 나중에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승인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는 이제 괜히 무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처음부터 그거를 잘 이렇게 하지 못했냐. 그래서 LC가 승인되면은 이제 LC 승인 서티피케이션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니네 회사는 이 포지션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아, 이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3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프리베일링 웨이지랑 광고 내는 거, 그거는 그 순서가 없어요. 먼저 해도 상관없고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자신 있는 변호사들은 이 케이스는 뭐 내가 많이 해봐서 안다, 그러면은 프리베일링 웨이지랑 신청할 때 잡 디스크립션 광고를 같이 해버려요. 내가 빨리 난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얘기를 하면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프리메이 웨이지가 이 사람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보통 변호사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제가 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변호사한테 좀 따졌어요. 왜 같이 안 했냐, 같이 했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변호사 입장에서 좀 진상고기 되는 거예요. 진상고기. 근데 여러분들 진상이 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만큼 알아야 돼요. 이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넘어가면은 그만큼 내 손해야. 그래서 1, 2단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4단계가 I-140을 넣거든요. 이게 이제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이민국으로 넣습니다. 노동국이 아니고. 이 I-140은 회사가 스폰서가 돼서 이민국에다가 신청서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외국인의 영주권의 스폰서가 되겠다라고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I-140은 이제 모든 서류가 회사가 내는 서류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내가 건드려야 될 서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나한테 그 회사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은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그 회사가 노동청에 넣을 때도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도 봅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가 내야 될 회계 서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LC에서도. 그리고 140 넣을 때도 또 넣고, 그러니까 회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 특히 조그만 회사일수록 내가 탈세를 했는데 이 사람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찜찜해서 내가 좀 내기 싫으네, 혹시 나한테 할까. 그러면 처음이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해준다고 해놓고 이거 좀 곤란하게 됐다 이러면서 난 이 외국인 입장에서 열받고,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I-140까지는 회사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I-140은 또 프리미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 때는 1250불이었는데 프리미엄을 1250불을 더 내면요, 그 2주 안에 승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했고. 지금은 아마 좀 올랐을 거예요. 비싸죠. 근데 저는 1250불을 내 마음의 안정, 정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쓰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I-140에서도 또 1년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과 이게 정말 로또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예요. 내가 빨리 냈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랜덤이에요.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도 받고, 어떤 사람은 1년씩 기다리고 140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프리미엄을 사서 내면은 2주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이미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140에서 뻥나는 경우는 없어요. 140에서 뻥나는 경우는 이제 회사가 좀 이상하다, 탈세를 했다든지 재정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불허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본 경우는 I-140에서 캔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I-140이 나왔으면은 이제 영주권 승인이 사실상 된 거예요. 된 건데 영주권이 안 났을 뿐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 5단계 I-485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 신분을 전환하는 단계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학생이든지, 학생에서 영주권 넘어가는 건 사실상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은 비이민 의도 비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이민 의도 비자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거는 넌 비이민 의도 비자를 갖고 있는데 왜 이민 의도를 보이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양쪽에 비이민 의도와 이민 의도를 둘 다 가진 H1B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낀. 그래서 보통 루트가 취업비자 건너갔다가 영주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는 보통 H1 단계에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H1B 비자 홀더에서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로 신분을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FBI의 백그라운드 체크,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범죄 이력이 있는지, 스파인지, 사이코인지, 아니면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테러리스트인지, 몸에 전염병이 있는지 다 봅니다. 그래서 내 신체 검사한 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내 그동안의 모든 기록들,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 기록부터 해서 부모님 뭐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뭐 그런 것까지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뷰가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I-485 마지막 단계에서 또 기다리는데, 긴 사람이 1년, 짧은 사람은 뭐 3개월에서 걸리죠. 그리고 저 때는 인터뷰를 다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 몇 명을 골라가지고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뷰를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의무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까지 아시면 취업 영주권의 그 루트가 다 보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한 프로세스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NIW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NIW는 스폰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셀프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NIW는 앞에 1, 2, 3단계는 없습니다. 4, 5단계 I-140과 I-485 요 두 개만 넣는 건데,
바로 신청을 하는 거죠. 노동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다 넣는 건데, 내가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미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취업 영주권 아까 얘기할 때 빠뜨렸는데, 세 가지 이제 레벨이 있거든요. EB1, EB2, EB3가 있는데, 그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학력으로 나누는데, 뭐 EB1 고학력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빨라요. EB1 취업 영주권을 제출을 하면 뭐 거의 6개월 안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어떤 각계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미국 입장에서 땡큐기 때문에 EB1으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력자,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이상 석사도 들어갑니다. EB2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B3는 이제 이거나 EB3도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학사기가 필요한 직군, 학사기가 필요 없는 직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닭공장 기능이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닭공장에서 일하면은 취업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사기가 필요 없는 직군이기 때문에 EB3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EB1이 제일 빠르고 EB2가 그 다음 빠르고 EB3가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NIW는 EB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런 분들 많이 하죠. 논문을 냈는데 논문이 어떤 본인 학회지에 실렸다, 아니면 내 논문이 사이테이션 인용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그 증명을 하기가 쉽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을.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런 분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석박사 이상인데 논문을 써서 논문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능력이 100% 작용하는 NIW. 그래서 NIW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PE,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가 영주권에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한국에서 이민 공사라고 하나, 그 이민 브로커들이 이렇게 많이 꼬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PE를 따면은 NIW를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는 있는데 이 PE가 NIW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취업 영주권도 또 빠뜨렸는데, 또 I140과 485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동시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140에서 취소될 일이 없으면 바로 같이 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I140은 아까 프리미엄 넣으면 2주 만에 어차피 결과가 나오니까 굳이 뭐 거기서 같이 넣을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되고, 너무 복잡해서 파노라마로 쭉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은, 이제 유학을 통해서 취업, 이제 이 단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학 처음에 F1 비자에서 이제 취업 비자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에서 영주권 받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내고를 잘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이런 것들을 탁탁 포인트별로 탁탁 집어가지고 세 가지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 영주권 비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한번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본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